안녕하세요. 멘토 선생님들. 멘토 선생님을 위한 학부모 상담 역량 기르기의 강의를 맡은 영산초등학교 교사 정한식입니다. 오늘의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영상의 목적, 그리고 학부모 상담의 목적, 학부모 상담의 과정, 학부모 상담의 핵심, 신뢰받는 학부모 상담, 그리고 명확한 학부모 상담. 이 순서대로 한번 학부모 상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의 목적부터 짚어보고 이제 학부모 상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경상북도 가족센터 교육사업에 참여해 주신 예비 교사분들이실 텐데요. 이 영상은 경상북도 가족센터의 멘토로서 여러분들의 학부모 상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예비교사로서 여러분들은 가까운 미래의 교사로서 역량을 펼쳐 보이실 텐데요. 따라서 이번 영상은 가까운 미래의 교사로서 여러분들의 학부모 상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기도 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학부모 상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학부모 상담의 목적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모든 교육 활동이 그러하듯이 목적은 어떤 행동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부모 상담의 목적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학부모 상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부모 상담의 목적은 학생의 성장입니다. 학부모 상담이 주로 교사와 학부모가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 대화하는 것이 이제 학부모 상담의 기본적인 형태이지요. 하지만 그 목적은 교사에게도 학부모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사실 교사의 어떤 행동을 촉진한다는 점, 그리고 학부모의 어떤 행동을 유도하거나 권유한다는 점에서 교사에게도 학부모에게도 일정 부분의 학부모 상담의 목적이 있긴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교사에게도 학부모에게도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오직 교사와 학부모의 공통 분모라고 할 수 있는 학생, 그러니까 이 학생들의 성장에 이제 학부모 상담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학부모 상담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의 과정은 교사와 학부모가 학생을 매개로 함께하는 1년 동안의 과정입니다. 아까 학부모 상담의 목표는 학생의 성장이라 말씀드렸죠. 학생은 교사와 학부모의 한두 번에 걸친 상담으로는 크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1년의 장기 계획을 가지고 성장시켜야 하죠. 그래서 교사와 학부모와의 상담도 1년을 단위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학부모와의 상담은 학생에 대한 관찰, 그리고 관찰을 기반으로 한 학생 성장의 목표 설정에서 시작합니다. 학생이 어떤 문제를 가진 상황이라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면 될 것이고요. 학생이 특별한 문제 없이 교실에서 잘 적응하고 있고 또 성장이 기대된다면 더 큰 성장을 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학부모와의 그 목표에 대한 공유가 필요합니다. 학생의 목표와의 공유는 대개 3월 상담 때 진행하면 됩니다. 2023년부터는 학부모 상담에서 횟수의 의무는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학생의 성장을 위해서는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학생 성장을 위한 목표를 공유하고 이 목표를 실현해 가기 위한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요. 교사가 학생을 더욱 깊이 관찰하고 그 문제 혹은 또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 등들을 모색해 가면서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부모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지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학부모 상담의 과정은 학생의 성장이며 학생의 문제 해결과 성장 방향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학부모와 함께 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학부모 상담의 주요 흐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학부모 상담의 목적 다음으로 학부모 상담의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성장이 상담의 목적이고 학생의 문제 해결과 성장을 교사와 학부모와 함께 하는 것이 학부모 상담의 주요 흐름이라며 이를 뒷받침해주는 학부모 상담의 핵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신뢰와 명확성입니다. 신뢰를 받는 상담과 명확한 상담이 바로 학생의 성장을 이끄는 학부모 상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도요, 신뢰받는 학부모 상담, 그리고 명확한 학부모 상담, 이 두 가지 축으로 여러분들께 학부모 상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신뢰받는 학부모 상담, 명확한 학부모 상담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지켜야 되고 또 어떤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뢰받는 학부모 상담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 네 가지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근거 있는 정보 전달하기, 그리고 자주 소통하기, 또 공동의 노력 보이기, 마지막으로 수업에 최선을 다하기. 요 네 가지가 바로 신뢰받는 학부모 상담이 되기 위한 네 가지가 되겠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근거가 있는 정보 전달하기, 자주 소통하기, 공동의 노력 보이기, 수업에 최선을 다하기 순으로 신뢰받는 학부모 상담이 되기 위한 방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뢰받는 학부모 상담이 되기 위한 근거 있는 정보 전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학부모 상담은 학부모에게 학생에 대한 항상 좋은 얘기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학생에 대해서 다 잘해요. 이런 것도 잘해요. 좋네요. 이렇게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특히 학생들은 항상 단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물론 항상 장점만 가지고 있지 않듯이 말이죠. 그래서 굳이 학생들의 단점을 가리고 장점만 뽑아서 학부모들에게 얘기한다면 학부모도 그냥 기분 좋게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학부모 상담의 본질,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의 성장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학부모 상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부모 상담에서는 학생들에게 대해서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에게 학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부족한 점도, 학생들이 잘하는 점도 모두 근거 있게 전달해야만 학생의 성장이라는 목표에 맞는 학부모 상담이 될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교사가 학생을 보고 그냥 자의대로만 판단을 한 다음에 학부모에게 그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도 조금 곤란합니다. 사실 교사도 사람인지라 학생을 볼 때는 나름의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솔직히 교사와의 수업 중에 학생이 좀 잘 못하거나 혹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점이 발견이 되면 학생들이 하는 행동들 중에서 단점만 교사들에게 조금 보이는 그런 일도 종종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학생의 장점이 보이지 않고 오로지 단점만이 교사에게 수용되어서 결국 학생에 대해서 학부모에게 편향적인 정보만을 제공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일 수도 있죠.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이 학생이 좀 창의적 있게 다가간다면 어쩌면 이 학생에게 있을 수 있는 문제를 교사는 간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에게 그저 이 학생이 이러이러한 점을 잘합니다 라고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교사도 그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시킨 그 결과 혹은 또 학생들의 관찰을 다양한 시각으로 살펴본 그 결과 등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교사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그 해석된 결과를 학부모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요, 어떤 학생이 수업에 집중을 좀 안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드는 생각이 이 학생은 수행평가를 치면 다 잘하지 못할 것이야. 솔직히 대부분 잘 못할 것이야. 라는 편견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행평가를 쳐보니까요. 물론 이 학생이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또 다른 방향으로서는 수행평가 성적이 매우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살펴봤더니 이 학생이 항상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교과, 특정 활동에 이 학생이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었고 다른 활동, 또 뭐 좀 몸을 움직이거나 혹은 창의적인 부분에서는 월등히 다른 학생들보다 더 집중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교사가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봐 준다면 교사는 학부모에게 학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자주 소통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신뢰받는 학부모 상담을 위해서는 자주 소통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학생들의 모든 행동을 다 학부모에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솔직히 교사가 학부모와 상담을 하는 횟수라고 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에겐 한 학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20명, 30명 이렇게 수많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상담을 한다고 해도 한 달에 한 번씩 하기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따지면 한 학기에 한 두 번 정도 상담해도 사실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얘기를 다 전달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는 돼야 되냐면 학기 말 학생들의 특성에 대해서 교사가 성적표를 전달하든 혹은 말을 하게 되든 여기에 대해서 학부모가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의 소통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학기 말에 교사가 이 학생은 어떻다라고 성적표 내에 적어주거나 혹은 이 학생은 어때요라고 말을 했을 때 학부모가 평소에 우리가 들은 대로구나 혹은 평소에 요런 것들을 교사에게 전달받았으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처럼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결과가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의 소통 횟수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보죠. 학부모의 입장에서 선생님이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학기 말의 성적을 보니까 우리 애가 뭐 어떻다는 둥, 뭐 수업에 집중을 안 한다는 둥, 장난이 너무 심하다는 둥, 어쨌든 학생에 대해서 좋지 않은, 즉 교육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모습들이 성적이 적혀 있거나 그런 결과를 받았을 때는 굉장히 당황하게 마련이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간에 학부모는 교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이거 사실입니다. 좀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부모 입장에서는 평소에 그 얘기를 들어왔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한 학기에 대한 충분한 시간 동안 그래도 어떻게 학부모로서 학생을 변화시켜 보려는 노력의 기회를 받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미리미리 그 학생의 상황, 그리고 그 학생에게 대한 이러한 기대 등등을
교사가 학부모에게 얘기를 했다면 학부모는 그 변화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그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신뢰받는 학부모 상담을 위한 자주 소통하기의 기준은 학부모가 마지막 성적을 받거나 혹은 학기 말에 학생에 대한 대화를 했을 때 학부모가 학생에 대해서 듣고 나서 당황하지 않을 정도. 아, 우리 아이가 원래 그래 왔지. 나는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지. 혹은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참 잘 됐지. 뭐 이런 식으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배수는 상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공동의 노력 보이기입니다. 신뢰받는 학부모 상담이 되려면요, 공동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공동의 노력이라는 것은 학생의 성장을 위해 교사도 노력하고 학부모도 노력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학부모 상담은 학생의 문제에 대해서 학부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활동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마치 상담을 하다가 이 학생이 이러이러한 문제 행동을 보이던데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이거 참 저희 힘드네요. 그리고 학부모가 아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우리 애가 참 못하죠. 뭐 이런 식의 풍경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학부모가, 선생님, 우리 애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학교에서 해결 알아서 잘 해줘야죠. 학생이 성장시키라고 교사가 있는데, 이런 거 하나 해결 못합니까? 이런 것도 당연히 안 되고요. 학생의 성장은 교사만의 노력으로도 절대 안 되고요. 학부모만의 노력으로도 좀 어렵습니다. 교사가 학생의 변화에 대해서 목표를 우선 세우고요. 그리고 학부모와 할 일과 교사가 할 일을 나눠줘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자신의 할 일을 하면서 공동의 노력을 보여야 하죠.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교사가 학부모와 할 일까지도 정해줘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생각보다 학생에게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갈피를 못 잡으십니다. 특히 문제 상황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더더욱 그러하죠. 그러면 교사가 학부모가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해줘야 될지도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할 일까지 얘기를 해줘야 학부모는 그에 대해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죠. 교사도 모를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교직 생활을 해보면서 어떤 문제 있는 학생, 특히 문제 있는 학생들을 보면 저도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 테두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가끔 그 테두리를 벗어나는 문제를 가진 친구들도 없진 않거든요. 저는 그 친구를 특별한 친구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그 특별한 친구에 대해서 나도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는데 학부모가 할 일을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주지? 라고 한다면요. 사실 각 학교에 가면 위클래스라는 상담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상담 선생님과 소통해 가면서 교사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학부모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정해볼 수 있습니다. 또 그것만으로 어렵다면 사실 외부의 의사들의 도움도 사실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의사들의 도움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교사가 할 일, 학부모가 할 일을 나눠서 학부모에게 전달하고 학부모도 그의 할 일을 충실히 하고 교사도 그의 할 일을 충실히 하면서 함께 학생의 성장 그리고 문제 변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런 노력들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성공의 확률보다는 조금 변화가 더디거나 좀 변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완벽한 실패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올해 변화가 좀 적었다고 해서 내년에도 변화하지 않을 거라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완벽한 변화가 되지 않더라도 교사와 학부모가 자신이 할 일을 열심히 해가면서 이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간다면 최소한 학부모 상담에 있어서 굉장히 신뢰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학생이 당장 올해 성장하지 않더라도 후내년, 그 후내년의 성장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신뢰를 받는 학부모 상담의 마지막은요, 수업에 최선을 다하기입니다. 사실 수업이야 당연히 교사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기 때문에 수업에 대해서 그 가치는 뭐 당연히 다들 인정하지만 이게 왜 상담과 관련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사로서의 수업은 모든 여타 교육 활동과 다 연계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비단 학부모 상담뿐만 아니라 교사 간의 관계, 학생과의 관계, 또 혹은 교육 공동체와의 관계, 모든 관련된, 또 혹은 교실에서 학생들의 지도, 이런 것들하고도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교사가 수업에 대단히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학부모도 교사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수업을 하는데 어떤 친구가 정말 열심히 그 수업에 참여를 하고 또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친구가 발견된다면 그 친구는 우선 믿고 들어가잖아요. 뭐 사실 따지고 들면 배움을 추구하고 뭔가를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건 학생의 기본 의무죠.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게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친구를 보면 믿음이 가죠. 학부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가 교사에 대해서 예의를 다하고 그리고 학생의 성장을 위해서 혹은 또 문제 상황이 있다면 문제 상황 해결을 위해서 학부모가 자신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교사는 당연히 학부모를 더 믿고 또 함께 해가면서 학생을 더 성장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학부모가 학생에게 그렇게 자신의 할 일을 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당연한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할 때 신뢰가 가는 건 어쩔 수 없죠. 교사가 수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그 수업을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수행해 간다면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의 이런 노력을 인지하고 교사를 신뢰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수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신뢰받는 학부모 상담의 기저가 되는 그러한 노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업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사실 학부모 상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수업 준비에 최선을 다하면서 수업의 내용과 질이 학생들의 성장에 부합한다면 학생들도 교사를 존중하게 되죠. 학생이 교사를 존중하면 교사도 학생들을 존중하게 마련이고요. 그렇게 학급의 문화가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수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신뢰받는 학부모 상담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학급의 긍정적인 분위기도 함께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명확한 학부모 상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 상담이 명확해지려면 먼저 근거 있는 정보 전달이 필수적입니다. 아까 신뢰받는 학부모 상담과 겹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 부분을 명확한 학부모 상담으로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두 번째는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학생 성장의 목표 설정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결 방안 제시가 있겠죠. 자, 그러면 명확한 학부모 상담이 되기 위한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근거 있는 정보 전달. 이것은 신뢰받는 학부모 상담과 약간 겹치는 부분이긴 한데요. 접근 방법이 조금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명확한 학부모 상담이 되려면 학부모 역시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되거든요. 일부 학부모들은 학생의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학생의 문제를 부정하려 듭니다. 그러니까 그럴 리 없다. 선생님이 우리 애를 나쁘게 봐서 그런 거다. 선생님이 색안경을 끼고 우리 애를 봐서 그렇지 우리 애 그런 애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부정하려 들죠. 솔직히 얘기하면 이 학부모님들은
자녀의 일정의 문제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부정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아니 알고 있는데 현실이 더 부정된다고? 라는 이런 내용을 좀 썩 이해가 안 가실지도 모르겠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어려운 문제에 닥쳐 있는 거잖아요. 학생이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사실 그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그 문제를 피해가고 외면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생의 문제가 크면 클수록 어떤 일부 학부모님들은 이 학생의 문제를 부정하려 드는 거죠. 그리고 그 탓을 교사에게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것이 당연하고 이게 원래 맞는 거라는 걸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학부모님들이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극히 일부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꼭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이것은 사람의 감정적인 마음, 심리적인 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학부모의 시야를 학생들의 문제에 직시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선생님인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 경험에는 그렇습니다. 얘는 제가 딱 보니까 그래요. 이런 것보다는 제가 이러이러한 근거를 살펴보니까 얘가 이랬습니다. 얘는 그때 이랬고 그때 이랬고 그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볼 때 이렇다고 의심이 됩니다. 라고 근거가 있게 얘기를 해드려야 학부모님들은 상황을 직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근거 있는 정보 전달은 학부모님들이 학생에 대해서 직시할 수 있도록 명확히 볼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있는 정보 전달이 되겠습니다. 자, 단호하게 말하기입니다. 자, 명확한 학부모 상담이 되려면 학부모에게 단호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단호하게 말하기와 예의 없는 말하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단호하게 말하면서도 예의 있게 학부모들에게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호하다는 것은 학부모님들께서 끊임없이 이건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등등 교사의 판단을 흔들려고 할 때 아니다. 제 판단은 명확하다. 라고 확실히 말씀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생의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학부모님들은 심리적으로 이것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이것이 나쁘다는 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누구나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저 또한 제 문제에 대해서 직시하기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아유 선생님 우리 애가 그런 애가 아닌데 그땐 좀 그랬나 봅니다. 혹은 선생님께서 잘 봐주시면 아니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아갈 때 교사가 뭐 학부모님들이 저렇게 회피하고 싶으시구나. 혹은 어, 내가 좀 다르게 보면 또 괜찮게 보이지 않을까? 혹은 다르게 보면 다른 면들이 더 있을 거니까 한번 좀 뒤로 빼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저희가 볼 때는 확실히 이렇게 보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모든 학부모님들이 만족하고 행복해지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요. 이렇게 단호하게 말함으로써 상담에 있어 학생들의 정보와 목표 설정, 공동의 노력이 흔들리지 않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학부모님들은 끝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까지 받아들이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드림으로써 당장은 끝까지 회피를 하시더라도 그 다음에 혹은 그 다음에도 우리의 단호함으로 인해 그것이 단초가 되어서 다시 한번 직시하실 수 있는 학생의 문제나 학생의 성장에 대해서 직시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장의 달콤한 말 말고 학생의 현 상태를 단호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학부모 상담의 목표가 학생의 성장이라면 성장을 위한 목표 설정은 꼭 필요합니다. 학기 초 각 학생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학생들이 1년간 성장할 목표를 정해서 학부모와 공유를 해야 합니다. 학생의 성장과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을 할 때는 명확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학부모들은 자녀 발전을 위해 노력할 의지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아까처럼 회피하시는 분들도 없지는 않겠지만요. 하지만 그 노력할 의지가 있거나 또 회피를 하셨더라도 다시 한번 학생의 문제 혹은 학생 성장을 위해서 학생에게 직면하는 그분들께서 성장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명확하게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학생의 성장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뢰받는 학부모 상담에서 교사가 할 일, 그리고 학부모가 할 일을 설정해서 주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강의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 상담은 그 목표가 학생의 성장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뢰받는 학부모 상담, 명확한 학부모 상담이 되어야 하죠. 예비교사 선생님들께서도 신뢰받는 또 명확한 학부모 상담을 위해서 노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선초등학교 교사 정한식이었습니다.